자, 먼저 얘를 풀기 전에 얘는 지금 80kg의 그 무게가 10mm만큼 해 있는데 얘를 먼저 이런 문제는 얘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h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구해야 돼. 자, h가 없다라고 치면 얘가 가해지는 힘이 여기 센터에 가해지는데 p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mg가 되겠지. 그럼 mg가 더해지면 어떻게 되니? 80 곱하기 9.81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 반력은 어떻게 돼요? 2p가 되겠지. 똑같이. 그지? 대칭이니까. 길이가 6m, 0.6이구나. 똑같이 2p 있지요.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문제를 보면 구핍 에너지를 구하래. 그럼 보에 대한 구핍무익 공식은 마이너스 IMI야. 자, 그럼 얘를 구하려고 그러면 뭘 구해야 돼요? I 값은 12분의 BH 삼승으로 알 수 있고 Y 값은 Ymax니까 30이니까 15 알아. 뭘만 몰라. Nmax만 구하야 돼. 자, 그럼 Nmax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이 모멘트를 방정식을 구하면 되지. M을 한번 구해봅시다. M은 부호 생각하고 그냥 하면 2p의 x야. 그지? x가 제일 높은 데가 0.6이에요. 그죠? 2의 p의 이 길이가 L이면 2L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Mx는 4분의 PL이 되는 거야. 이 길이가 L이라고 치는 경우. 그래서 Mx, 이런 경우에 Mx는 PL 나누기 4로 우리가 구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그걸 알았어. 그걸 알고 시작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 대해서 그 다음 이제 충격 개수는 우리 똑같은 식을 적용하니까 얘를 적용하면 되고, 여기서는 h가 무직면 높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h를 요걸 그대로 적용해야 되죠. 그죠? h가 만약에 얘가 h가 되게 높다 라고 하면 얘를 쓰면 되는 거지. 그지? h가 높다. 근데 저게 높은지 안 높은지 어떤 판단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없잖아. h가 되게 낮다 라고 하면 n은 2였죠. 근데 얘는 h에 대한 높고 낮음이 없으니까 그대로 요 원래식을 그대로 써서 충격 개수를 찾아야 돼요. 자, 얘를 찾으려면 뭘 찾아야 돼? 델타 S를 찾아야 돼. 이 델타 S는 뭐야? 아까 우리가 이제 Mmax를 찾았지만 이 델타 S는 뭐냐면 이 경우에 뭐예요? 처짐의 최대를 구해야 된다는 거지. 요게 델타 S야. 델타 S는 여러분들 EI V2'은 M에서 찾아도 되지만 뭐 브록에서도 있죠. 우리 그 교재에 보면.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그 중첩법을 이용한 표 6의 3을 이용하면 이런 경우에 중앙에서의 처짐이 어떻게 되느냐? PL 3승 나누기 48 EI예요. 근데 여기서 P는 우리가 mg로 알지, 그지? P는 mg 여기 있지. 그 다음에 L은 1.2m, 그죠? L은 1.2m, P는 요거, 그 다음에 48. 탄성계수 2는 200GPa 여기 주어져 있어요. I 값은 어떻게 돼? 12분의 BH 삼수니까 B가 60mm, H가 30mm니까 여기 계산이 되죠, 그죠? I 값.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델타 얘인데 얘가 델타 S가 된다 이거지. 정적인 상태의 값이니까. 그죠? 그래서 찾았어. 그래서 얘를 충격 계수에 넣으면 충격 계수가 구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2H 나누기 델타 S인데 H는 우리가 몇이야? 10mm. 그 다음에 델타 S는 이거 찾았어요. 그러면 충격 계수가 5.485. 상당히 높은 거지. 그죠? 낮은 건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충격 계수를 우리가 찾았어. 두 번째는 해야 되는 게 뭐야? 동적인 구핍 에너지. 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찾아요? 시그마 맥스는 n의 시그마 s인데 이 시그마 s는 아까 찾았지. 얘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시그마 s는 i의 nmax인데 아까 여기 찾았지. 4의 pl의 ymax, 그죠? I 값은 찾았고 P 값 알고 L 값 알고 Ymax는 뭐야? 30의 반이니까 15mm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보면 그래서 요 상태의 mx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아까 찾았어,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시그마 x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mx 요값 놓고 c는 아까 말했지 15mm. 그다음에 I 값은 계산돼요. 그러면 얘는 정적인 상태에서 원래 얘가 걸리는 부피 응력의 최대치는 26.13메가파스칼인데 얘가 10m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갑자기 얘가 충격 계수를 곱해줘야 되니까 142.34 메가파스칼로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몇 배? 거의 5.5배. 그죠? 그러니까 높이가 10mm면 1cm 정도밖에 안 되거든. 이렇게 되면 응력이 얼마 올라간다는 거야? 5배나 증가한다. 5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도 차량을 만들거나 뭘 만들 때 사람이 뛰거나 막 이런 걸 고려 안 하고 하면 큰일 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안전계수라는 걸 도입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동적 안전계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1.2를 써. 1.2. 이걸 너무 높여버리면 정말 그 엄청나게 그 자동차나 철도차량이 무거워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동적인 걸 할 때 한 우리가 1.2 정도의 개수를 써서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의문이 생길 수 있겠지. 아까 우리가 살짝 해도 안전계수가 충gon계수가 2인데 1.2로 되느냐? 안 되죠. 근데 이게 말하는 1.2는 우리가 동적인 거를 할 때 하는 거고 여기다 또 뭐가 들어가냐면 안전계수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안전계수를 예를 들어 3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3.6이 되는 거예요, 실제는. 그죠? 근데 이거 이제 동적 계수를 고려할 때의 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뭐 설계할 때 나중에 쓰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동화중에 대해서 했는데 동화중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 요 개념만 알면 돼. 자, 델타 S가 뭐고 시그마 S가 뭐냐? 얘는 H 높이가 없는 게 아니라 정적인 상태에서의 요거만 설명해주고 다시 설명해줄게. 정적인 상태에서의 처짐하고 응력이야. 자, 근데 얘가 H만큼 높아지면 얘가 변해요. 그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H 높이가 없으면 여기 같은데 H 높이가 있으면 여기가 충격계수 N이 들어간다 이거지. 그죠? 충격계수 N은 원래의 식은 1 플러스 노트에 1 플러스 2H 델타 S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학생이 좀 질문해서 MX 식에서 이거 쓰는데 설명해 줄게. 자, 요거 단순지 이거 이미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P야. 이 전체 길이가 L이야.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여기가 같은 거지, 그지? 같은 거니까 여기는 L 나누기 2가 돼. 그지? 길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력을 구해. 반력은 이 대칭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P 나누기 2지. 그지? 자, 그럼 모멘트를 구해야 돼. 자, 모멘트를 구하려면 대칭이니까 하나만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1 자른 거에서 모멘트를 구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모멘트는 요거야. 여기까지의 거리를 x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모멘트의 합은 제로니까 어떻게 돼요? m은 그 다음에 p 나누기 2의 x인데 얘는 방향이 어떻게 되니? 얘가 이게 플러스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지? 0 이렇게 되네. 여기서 따라서 m은 어떻게 돼요? p 나누기 2의 x잖아. 자, 그럼 여기서 m이 max가 되려고 그러면 x에다가 몇을 넣어야 돼? L 나누기 2를 넣어야지. 요 지점.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얘는 2p의 L 나누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pl 이렇게 돼. 이해됐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치성제로. 이게 대한 거야. 치성제로다 그러면 파손 이론이 뭐가 두 개가 있지. 최대 법선 응력 이론. 또 하나는 모아원 이론이에요.
자, 얘를 가지고 모아온 이론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래. 근데 우리가 한번 최대 법선 응력 이력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두 개를 다. 예제에서는 요거 모아온 이론을 써서 하라 그러는데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주어진 게 뭘 주어졌냐면 시그마 얼트의 인장, 그죠? 시그마 얼트의 압축값을 주어졌어. 자, 그럼 응력 상태가 얘를 가지고 주어졌어.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해야 돼? 주응력을 구해야 돼요. 자, 얘는 어떻게 돼? 시그마 x가 몇이야? 마이너스 20. 시그마 y는 10. 타우 xy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0이겠지, 그죠?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주응력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제 여기서 보여줄게. 여기서 이렇게. 아유, 얘를 하지 말고 바로 저기 나오네. 다시 해줄게. 시그마 x가 마이너스 10. 혹시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시그마 y가 10. 시그마 x가 마이너스 20이구나. 자, 타우 xy가 얼마야? 얘는 마이너스 10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시그마 바를 구해요. 시그마 바는 2에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그럼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5인가? 그 다음에 r 시그마 얘는 뭐예요? 루트에 2에 시그마 x 빼기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타우 xy 제곱. 자, 얘를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8.02가 나와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여기서 일단 주응력을 구하면 어떻게 되지? 시그마 1은 13.02가 되고, 그죠? 시그마 2는 두 개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23.02. 이렇게 돼. 일단 얘는 먼저 모아온 이론을 하기 전에 저걸 먼저 하자는 거지. 첫 번째, 여긴 없지만 최대 법선 응력 이론, 그죠? 최대 법선 응력, 여기는 없지만 우리 한번 먼저 해보는 거야. 최대 법선 응력 이론. 자, 얘는 뭐라 해서 시그마 1하고 시그마 얼트의 관계를 따지면 돼. 자, 근데 시그마 얼트가 두 개지. 자, 시그마 1이 13.02가 있고 시그마 얼트는 인장 합측이 있어. 40이 있고 50이 있어. 뭐 둘 다 1보다 낫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요거는 안전해. 두 번째, 시그마 2를 가지고 시그마 얼트로 나누는 게 있어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시그마 2가 절대값만 생각하면 돼. 23이야. 시그마 얼트가 두 개죠. 40하고 50. 얘 둘 다 어떻게 돼? 1보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안전하다는 거지. 얘는 shape. 안전하다는 거, 안전.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최대 법선 응력 이론은 안전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어진 문제는 그게 아니라 모아원을 가지고 한번 해보래. 모아원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모아원을 그려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얘는 인장이 사실 압축이 이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모아원을 그릴 수 있지. 하나는 압축이니까 50이니까 로 이쪽에 하나 50짜리 이렇게 그려. 얘가 직경이 50인 거지, 그지? 여기 50이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40 좀 작겠지, 그지? 이렇게 40. 얘가 40이라고 봅시다. 40. 자, 그럼 얘가 이제 접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요 영역이 뭐야? 안전 영역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그렸으면 이제 우리는 뭐래요? 요 놈 가지고 지금 요거 가지고 원을 모아원을 그려.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자. 요 상태에 대한 모아원을 그리면 마이너스 5가 원점이면서 반지름은 18.2거니까 얘가 20이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작겠지, 그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모아원 이론을 봐도 안전하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모아원 이론이야.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한 게 요거야. 그래서 그려보면 안전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예제가 있는데 이제 요놈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설명을 잘 드세요. 요놈 좀 어려워. 요놈이. 자, 이제 요거는 저기 무슨 재료야? 얘는 강제니까 이제 얘는 이제 치성이 아니라 연성이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게 최대 전달 능력하고 최대 뒤틀림 에너지 이런 두 개가 있어요. 자, 얘를 한번 봅시다. 얘는 굽힌 모멘트 외력이 작용하고 토션이 작용해. 그러면 응력은 몇 개가 생겨? 얘 때문에 뭐가 생겨요? 시그마가 생기고 토크 때문에 얘가 생겨. 이걸 찾아야 돼. 자, 얘 때문에 생기는 건 어떻게 돼? IMY로 찾으면 되고, 그죠? 토크 때문에 생기는 건 T로의 J인데 이 중요한 게 물론 여기 마이너스. 이거보다 이 맥스 값이 중요한 거예요. 맥시멈 값. 얘에 대한 맥시멈 값을 가지고 저걸 적용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구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돼? I의 Mmax가 이 자체니까 Ymax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I 값은 1에 대한 I 값, Imax는 여기에 반지름이니까 45가 되겠지. 자, 얘는 어떻게 돼요? 토크 T는 알고 반지름이 요 90이야. 그죠? R. 그 다음에 J.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공식에 의하면 16T의 파이 D 3승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하고 얘들 구하면 시그마 맥스하고 시그마 Y가 구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요수를 한번 따보자 얘를. 여기에 미소 영역을 이렇게 네모를 이렇게 땄다라고 칩시다. 저걸 제일 따온 거야.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시그마 맥스, 시그마 Y 구한 게 아니라 응력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야 돼. 자, 이 모멘트 때문에 생기는 건 어느 방향의 응력이 생기니? 이쪽 방향 응력이 생기지, 그지? 시그마 맥스는 이렇게 작용하는 거야. 그죠? 굽힘이 생기니까 이쪽 방향에 시그마는 없어. 그죠? 얘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토크 T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 빨래를 짠다고 생각해봐. 그럼 타워 맥스는 이렇게 생겨요. 이게 타워 맥스야. 이렇게 생겨. 얘가 타워 맥스야. 자, 그럼 예를 들어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성분 자체가. 시그마 X는 시그마 맥스가 되고 시그마 Y는 0이고 타우 XY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타우 X가 되는 거야. 요거를 이렇게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를 잘 뭐라 그러나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요. 모멘트 때문에는 요 성분밖에 안 생기는 거야. 토크티 때문에 요 타우 맥스가 생기는 거고, 그죠? 그게 XY를 좌표를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주응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다시 설명을 하면 첫 번째 모멘트 때문에는 Mmax가 생겨요. 이제 그걸 계산하면 Mmax 요 C가 Ymax야. 나누기 I야. 자, 원일 때 얘는 어떻게 되느냐? M은 주어져 있지. 2.21로. 그 다음에 S 값은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시그마 맥스를 구하면 30.9 메가파스칼이다. 이건 여러분들 이미 배운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또 안 해줘도 되겠지. 아유. 그 다음에 비틀림 때문에 생기는 타워 맥스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우리 공식에 의해서 아까 16T 파이 D 3승이야. 똑같이 있는 건데. 그래서 하면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T 값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뭐야? 강의 항복 강도가 40메가파스칼일 때 이 두 개의 이 M하고 T가 작용할 때 얘가 항복이 일어나지 않고 가할 수 있는 최대 토크 T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T가 변수면서 이렇게 나오지. 그치? 타워 맥스가. 자, 그럼 최대 전달 능력의 이론을 쓰던 최대 뒤틀림 에너지를 쓰는 주응력을 구해야 돼. 주응력을 구하려고 그러면 시그마 X, 시그마 Y, 타워 XY를 알아야 돼. 자, 근데 여기서는 좌표축을 이렇게 썼네. 아까 나는 얘를 X라고 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지금 방향을 이렇게 잡았어요. 좌표축을. 저하고 틀리게 잡았어요. 일단 그러면 체계 기준으로 보면 시그마 X는 없는 거지. 그죠? 시그마 Y는 얘가 되고 이렇게 좌표를 하면 요 시그마 맥스가 맥스 플러스가 되니까 타우 XY는 이렇게. 이게 좌표축을 이렇게 잡는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저처럼 얘를 X로 잡고
요걸 y로 잡는다 그래도 이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책에 이렇게 잡았으니까 책 기준으로 하자는 거지. 자, 그럼 책 기준의 좌표를 저렇게 잡으면 이렇게 돼.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주응력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지. 자, 주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그마 바하고 R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그마 바는 바로 구해줘. 15.456. 근데 문제는 뭐냐면 R을 구할 때 타우 맥스의 T 함수가 돼서 되게 복잡해져. 이런 식이 돼. T의 변수가 포함돼.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주응력을 구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T가 포함된 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최대 전달 응력 이론을 써야 되는데 최대 전달 응력 이론을 이걸 보여주기 전에 제가 그럼 첫 번째 최대 세 번째구나. 최대 전달 응력 이론, 최대 전달 응력 이론. 자, 얘를 써서 이제 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쓰면 타우 ABS는 맥시멈 2에 시그마 1 2에 시그마 2 나누기 2에 시그마 1 빼기 시그마 2 그죠? 얘가 2의 시그마 yp야 그죠? 자, 근데 요 놈을 지금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변수니까 어느 게 맥시멈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하나씩 따져야 돼. 그래서 하나하나씩 따져야 돼. 처음에 따져야 되는 게 뭘 따져요? 시그마 1 얘하고 시그마 yp 얘를 따져야 되고 그죠? 두 번째 따져야 되고 세 번째 따져야 되고 그게 뭐냐? 그렇게 나타낸 식이 요놈이다 이거지. 요놈. 요놈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따져보는 거죠. 시그마 1을 가지고 한번 따져봅시다. 시그마 1을 가지고 따져서 하면 시그마 1이 요거니까 요게 시그마 yp는 주어져 있지. 일말로 40메가파스칼. 그래서 얘를 가지고 따지면 얼마가 나오냐? t가 2.754가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 2를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시그마 2를 가지고 따지면 얘잖아. 얘를 계산하는 거야. 그냥 단순히 하면 t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t를 구하면 얘는 7.6이 나와. 7.6.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뭐야?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의 차이. 일단 밑에 거 보지 마세요. 걔를 가지고 따지면 t가 1.82가 나와. 자, 그러면 세 개가 나오죠. 그 중에 어느 게 답이야? 가장 작은. 요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전달 응력 이론을 가지고 항복 응력이 안 일어나는 마지막 토크 t를 찾으면 그게 1.82kNm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지? 본마이세스 스트레스 이론, 최대 뒤틀림 이론, 그죠? 최대 뒤틀림 이론.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1 제곱 플러스 시그마 2 제곱 빼기 시그마 1 시그마 2는 시그마 yp의 제곱이에요. 그죠? 근데 시그마 yp의 제곱은 주어졌지. 얼마? 메가파스칼 생략하면 40의 제곱. 근데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1 시그마 2가 t의 함수지. 그게 계산한 게 요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리하면 수지는 대한민국의 가수. 그러면 t가 이렇게 나와요. 2.1kNm. 이건 뭐 계산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 방정식 계산하는 거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전달 능력 이론하고 최대 뒤틀림 이론하고 쓰면 어떻게 돼? 값이 좀 틀리지. 근데 비슷하죠. 그죠? 아까 요거는 요 차이라 그랬어. 최대 뒤틀림 에너지는 그 파손 영역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포물선 형태고 최대 전달 능력 이론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요 값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개의 문제를 풀었는데 실제 요 문제는 어렵죠, 그죠? 요 문제 지금 어렵지. 그럼 얘를 가지고 쉽게 하는 푸는 거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지금 엑스트라 예제를 푸는 거야. 이걸 해주는 이유는 이런 유형으로 시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야.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그마 x가 10이고 시그마 y가 5고 타우 xy가 마이너스 20이다 라고 칩시다. 그럴 경우 그 다음에 시그마 yp가 몇으로 할까? 한 30으로 합시다. 30이라고 쳤을 때 이 두 개의 이론을 써서 파손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그 전에 얘를 가지고 이제 주응력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자, 먼저 주응력을 계산하면 시그마 반은 몇이야? 7.5겠죠. 그죠? 맞나? 맞죠? R 값은 얼마냐? R 값은 계산이 안 되겠네 쉽게. 루트에 2에 10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0의 제곱이에요. 얘 몇이니? 얘가 몇이 나오는 거니? 야, 누구 혹시 계산기 없냐? 아이씨. 계산기 있는 사람. 이거 하나만 해주면 안 되나? 내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 20.16 나오니? 땡큐. 자, 그럼 20.16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여기서 주응력을 구해요. 그럼 시그마 1은 어떻게 돼? 시그마 바 플러스 R 하면은 27.66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2는 어떻게 돼? 두 개를 빼니까 7.5 요즘 암산이 잘하는데 7.5 빼기 20.16 하면 12. 마이너스 12.66 이렇게 주응력을 구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봅시다. 첫 번째 최대 전달 응력 이론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자. 최대 전단 응력 이론 봅시다. 얘는 어떻게 돼요? 타우 ABS는 얘를 먼저 구해야지. 맥시멈 마우스를 쓰려니까 손가락이 아파. 요거 이제 공식을 먼저 쓰면 이렇게 돼요. 아이고 시그마. 자, 맥시멈. 자, 이러면 어떻게 돼? 얘를 반으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 10. 계산이 안 돼요. 13, 14. 잠깐만. 이거 암산을 계속 해야 머리를 쓰는데, 나 이거 큰일 났다. 치매 걸릴까. 13.83. 두 번째 건 어떻게 돼? 절대값이니까 얘는 6.33. 세 번째 건 어떻게 될까? 세 번째 거는 27.66 빼기니까 더하기 12.66 하면 얘 몇이? 40 나누기지. 나누기 2를 해야 되죠. 그럼 20.16 이렇게 나와. 그죠? 그럼 맥시멈 값이 뭐야? 요 놈이지? 그죠? 그럼 얘는 맥시멈 값이 20.16인데 얘가 뭐하고 관계를 따져? 시그마 yp 나누기 2 하면 얘는 몇이야? 이게 30이니까 얘는 15야. 그러면 이 부등호가 성립돼 안 돼? 안 되죠? 얘는 부등호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는 뭐야? 쉐입이야 페일이야? 얘는 페일이야 페일. 구조물이 파손이 된다니.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최대 전달 응력 이론은 파손이 났어. 자, 그럼 최대 뒤틀림 이론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최대 뒤틀림. 내가 이렇게 엑스트라 문제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이유는 이 식을 이용하는 거를 잘 하라는 거야. 이해를 좀 하라고 하기 위해서 말이 꼬여.
자, 두 번째 최대 뒤틀림 이론. 자, 얘는 이제 다른 말로 본마이세스 스트레스 이론이라고도 했어요. 뒤틀림. 야, 이게 마우스로 참. 자, 보세요. 얘는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 빼기 시그마 1, 얘 관계로 따진다. 자, 얘는 어떻게 돼? 시그마 1. 27점, 야, 요 계산기 있는 사람 요거 좀 계산해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2.66의 제곱, 빼기 27.66, 그 다음에 시그마 1이 마이너스 12.66. 야, 요거 몇 나오니? 요거 좀 해줄래? 자, 하는 와중에. 그 다음에 얘하고 뭐 관계를 따져요? 얘가 시그마 yp제곱하고 관계를 따져야 되는 거지. 시그마 yp제곱. 그죠? 얘 원래는 안전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 자, 근데 시그마 yp제곱이 몇이야? 30의 제곱이니까 얘는 900이지, 그지? 계산기 뭐 없냐? 내가 해야 되겠네. 자, 27점, 나왔냐? 땡큐. 1248.12. 자, 그럼 얘는 요 관계가 유지가 안 되지. 어떻게 돼? 얘보다 얘가 크죠? 그럼 얘도 뭐야? fail이야, fail. 그죠? fail. 이게 파손이죠.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설계하고 항공기 설계를 해요. 실제. 저도 외부 업체로부터 돈 받고 프로젝트 해주는 게 이거 해주는 거야.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막 1억, 2억 받고 프로젝트 해주는 게 막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지? 이게 파손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물이 파손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는 저는 이론들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거죠.